예술이란 삶의 기록이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를 거쳐 다양한 시대적 대결 구도 속에서도 본질적인 것,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고 추구해온 작가 권치규.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조각으로 표현해온 작가 김경민. 두 사람은 설치미술과 권치규, 김경민 부부다. 쉬이 지나칠 수 없는 삶의 찰나를 포착해 조각으로 또 설치미술로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권치규, 김경민 두 작가의 알콩달콩하지만 치열한 예술의 세계와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부 작가 권치규, 김경민 씨. 남편은 작품의 관념적 이상을 담아내고 아내는 해학과 풍자를 그려내어 각자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두 분은 라이벌이 아닌 동반자라서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두 분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프로에서 부부를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그 두 분은 같은 길을 걷고 계시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 각자의 작품 세계를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권 작가부터 소개하시죠. 네. 저도 소위 이제 구상조각이라는 영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부인하고 이제 같은 그런 조각 단체에서도 활동도 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내면 쪽으로 이제 작품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쪽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갔고, 또 부인은 인물을 형상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 있죠. 네. 권 작가께서 조금 소개는 하셨지만 직접 본인의 작품 세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작품은 우선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요. 사람 중에서도 주제는 대부분이 가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들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상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컬러와 함께 더불어져서 일반인들이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작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어차피 같은 조각을 하시니까 좋은 점이 좀 많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예, 좋은 점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품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고 뭐 하는 사람들, 지인들까지도 같이 다 공유가 되니까 그런 대인관계 면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쪽에 조언을 많이 듣는 편이죠. 근데 부부가 함께 전시회를 여신 적도 있다면서요? 저희 2008년 두 부부가 동시에 개인전할 때는 1층은 서로 작품을 잘 배치를 해서 보여드렸고요. 2층에는 또 제 작품, 3층에는 또 남편 작품. 그렇게 해서 그 선아랑 정관을 했는데 그 선아랑 그 김창실 사장님께서 그 젊은 부부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조각가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라고 해주신 그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에서는 우리 권 작가님의 작품 전시회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주제가 회복 탄력성? 네. 그 어떤 의미인가요, 회복 탄력성이? 제가 이제 선아랑 전시도 그랬지만은 그 이후의 전시도 물성을 주로 이제 다루는 쪽에 작업을 하면서
주제는 욕망이었습니다. 이 전시는 욕망이라는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가 그 단어를 발견하면서 이게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망의 궁극적인 도달점이다.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철학적인 주제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김 작가께서는 우리 권 작가한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하나요? 작가는 각자 추구하고 있는 그 자기만의 어떤 작품 세계가 본인의 정말 그 모든 경험과 본인만이 느끼고 있는 세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주고 뭔가를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옆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조언을 구할 때 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조금만 조언해 줄 수 있는 거고, 서로 작품 영역에 대한 거는 서로 전혀 건들지를 않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전시회 작품 보니까 반가사유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어떤 의미의 작품인가요? 그 당시에 반가사유상은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관람객한테도 긍정적인 사고가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작품의 단면 위에다가 파란색 물을 담아놨는데 그 물에 그 기포가 생기게끔 해놨어요. 그 기포를 통해서 수조 안에서 이제 물이 파장을 일으키죠. 이제 외곽에 또 그 원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미지를 이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주목해 순간에 공존하는 힘을 극대화한 권치규의 작품. 작품 반가사유상에 흐르는 파란 물은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표현한다. 삶의 본원적 의지인 회복 탄력성 전시회. 전시장 내에 수술 재료로 한 그런 작품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작업하시나요? 네, 그 숯 작업은 제가 이제 나무를 큰 토치 램프를 이용해 가지고 태운 겁니다. 태우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 검정색은 마치 우리가 뭐 잠을 잘 때 그 검은 색과 같은 거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의 반이 이 검정색과도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태양이 떠오르는 반대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산은 검정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누구나 다 인간들은 거기서 굉장한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을 느끼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나무에다가 다시 생명 내지는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숱화되어 있는 덩어리 안에다가 그 연두색의 색깔을 살짝 넣어가지고 그 의미를 이제 조금 더 극대화시키려고 의도했습니다. 그 연두색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특이한 작품들이 또 보이는데 주름 잡힌 작품들이 참 많아요. 이 주름의 의미랄까, 주름이 주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나요? 저기 3층에 올라가면 주로 산 시리즈 작품을 해놨는데 그거 마찬가지 그 회복 탄력성의 그 연장선입니다. 산이라는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산이라는 모티브가 가지고 있는 그 골골이 파여져 있는 주름. 이거는 산이 처음에 동그랗게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계속해서 파여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역사와 시간과 또 그러면서 치유해주고 다시 품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주름은 이렇게 산의 어떤 계곡과도 닮아 있다. 그런 의미를 주름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권 작가의 작품은
좀 남성적이고 또 관념적이고 약간 철학적이라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 김 작가의 작품은 우선 쉽게 이해가 우선 쉽고 보기에 일상을 그 소재로 하다 보니까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많고 특히 남편도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한 표현이 제가 집에서 살림을 사는 엄마이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각가. 이게 제 인생에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가족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가족 속에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등장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제가 살고 싶어 하는 가족상 그리고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어떤 여성상 제가 또 그 스케치로 그려지는 어떤 남성상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예, 가족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배경이겠죠. 네. 그러면 그 아내의 작품 속에 그 남편이 등장하는데 그 좀 뭐 소재가 돼서 불편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세요? 행복한 모습을 주제로 해서 저를 거기에 등장시켜 주니까 저는 뭐 고맙고요. 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꿈꾸는 이상일 수도 있겠고. 권치규 작가와 김경민 작가는 캠퍼스 커플로 맺어진 부부다. 대학원 재학 중 서로에게 끌려 결혼에 꼴이 난 두 사람은 한때 비닐하우스에 살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명성을 구축하고 있는 작가 부부. 권 작가께서는 그 집을 주제로 한 그런 작품도 많이 하셨는데 그 집을 통해서 특별히 뭐 그 세상에 뭐 알려주고 싶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라도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상의 모든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과 자연과 문명이라는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서 뭔가 주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주름을 만드는데 그 주름은 이제 뭔가 시선을 모으기도 하고 또 그걸로부터 다시 확장되기도 하고 이제 그 두 가지 저는 이제 중첩 이미지로 이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거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게 집이라는 모티브가 아니라 우리 문명 사회 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제 작품으로 이제 풀어진 거죠. 그 집에 대해서 오랫동안 집에 관해서 작업을 해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사는 집에 대해서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뭐 저희 집은 지금 그 고양시에 위치해 있는데 고양시 그 시내가 아니라 조금 외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딱 그 결혼해서 신혼 때는 저희도 이제 뭐 그 농사용 창고 같은 데서 비닐하우스에 농사용 창고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농사용 창고는 원래 농사 용도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저희는 한때 이제 작업실을 비닐하우스로 옮긴 적이 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는 이제 높이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규모 있는 작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비닐을 통째로 올릴 수는 없고 다시 반대로 거꾸로 땅을 밑으로 파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셨네. 작품에 이제 그런 사이즈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튼 저희는 뭐 신혼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네. 지내고 나면 또 사실 그때가 다시 그리워지기도 할 때. 그렇죠. 그 보면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작업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잘 될 때도 있지만 막힐 때도 있을 텐데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저희는 처음 시작서부터 상황이 예술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부자로 살아보고 잘 살아보겠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자연스러웠지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전시회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또 어떤 전시회인가요? 김경민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신분당선에 그 스토리텔링한 작품, 역마다 이제 그 역의 특성에 맞게끔 스토리텔링한 작품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지하철 9호선에 설치되는 작품이 어떤 이 작품인가요? 이 작품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작품입니다. 예, 새천년의 미래 해가지고. 새천년의 미래. 예, 미래 해가지고. 네,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두 분은 같은 조각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특히 이 세들 중에 예술가적 기질이, 재질이랄까 재능이 보이는 자녀가 있나요? 그런 환경 속에서 묻혀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작업실과 가정집을 한 번도 분리해 본 적이 없이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될 때 자기의 잠깐 직업이나 미래의 어떤 그 방향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술가의 길을 가라고도 강요해 본 적은 아직 없고 본인들이 하면서 행복한 거 선택했으면 좋겠다고만 바라고 있습니다. 권치규, 김경민 부부의 소중한 세 아이들은 작업장을 집삼아 살아온 낙천적이고 행복한 부모 아래에서 경쟁보다는 사랑을, 규제보다는 자유를 만끽하며 자라고 있다. 지금 현재 작품 전시회가 홍콩, 외국에서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더 미국이나 유럽에 또 진출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까지 작업해오면서 제 작업이 홍콩에 가서 전시했으면 좋겠다, 미국에 갔으면 전시했으면 좋겠다 상상도 별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일들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기회가 온다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열심히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 작가의 경우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오던 하는 작품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더 좋은 작품을 추구하고 우리는 저희가 하는 그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완성이 없지 않습니까? 끝없이 뭔가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또 이제 이렇게 개인전 같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이 작업에 몰입을 해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도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몰입할 수 있는 거. 몰입을 하니까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제 작품도 계속 이렇게 연상이 되고 깊이가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깊이가 생기고 이런 걸 느끼면서 저는 너무 이제 행복함을 느끼니까 작품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권 작가께서 그 시청자들에게 한번 추천해 주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이 있다면? 제가 이제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어떤 긍정의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몇 권을 이제 가서 이렇게 또 뒤져서 책들을 좀 읽어보고 했는데 그 책들 중에 한 가지 이제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그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도 어떻게 보면 좀 도달점이
비슷하지 않나라고 해서 관심 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조각가나 설치 작가를 꿈꾸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 자신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개울을 건너갈 때도 한 번에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돌을 계속해서 던져서 디딤돌을 만들어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첫 돌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가 이 길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첫 돌을 던지시면 됩니다. 예술적 동상이몽을 꿈꾸지만 든든한 동반자로 가족의 애틋한 사랑을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권치규, 김경민 부부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적 심오함을 가볍게만 다루는 현대미술의 양극화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지속적 탐구를 담아내고 있는 권치규 작가. 난해함이 일반화된 현대미술에서 쉽고 재치 있는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김경민 작가. 이 부부 작가가 만들어내는 예술의 세계가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기에 더 조심스럽지만 더 큰 힘이 되어주는 두 사람이 앞으로도 꾸준한 작업을 통해 한국 조각계를 이끌어갈 실력파로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